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살기가 힘들고 불편하면 재건축을 합니다. 헌법도 낡고 국민들에게 불편하고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 새로 고쳐야 합니다. 정치인이 고치지 못하면 국민들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을 이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련된 자리가 만석을 이뤘고 뒤에 옆에 서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행사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권영대원 추진 국민연합 창립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어로 시작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노래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관상에 있는 국기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보세요? 오늘 참 내빈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시간은 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우선 몇 분 소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을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가 끝나면 박수는 일괄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새날을 여는 사람들 대표님 모셨고, 김동원 푸른지구 공동대표, 용수택 환경문화시민 비례 상임대표, 박찬성 범시민단체연합 대외협력위원장님, 민주사회 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강성규씨, 글로벌 소비자 네트워크 대표 김선홍씨, 지구살리기 환경대표 배병호씨, 남일삼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유상길 준법운동 국민연합 공동대표, 정윤호 수도권 불안 반대 국민운동본부 대표, 문웅선 한국포럼 대표, 김갑재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 전대열 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이재환 남북경협 국민운동 공동대표 등 해서 7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과 회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헌을 연구하고 계시고 외곽 연구단체이신 우리 최도출 푸른한국 이사장님 모셨고, 평안문화재단 이상록 이사장님, 국제와이즈맨즈 한국중부지구 총재 박명자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유영래 부위원장님, 신대영 고엽제 피해자협의 회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순입니다.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이승모 서울공대 교수님도 오셨고, 경주시 중앙화수의 이피루 회장님도 오셨고, 이상근 부회장님, 새마을 중앙연수원의 이한재 원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내빈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내신 우리 안경률 국회의원님 오셨고,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님도 오셨고, 임혜규 전 의원님도 오시고, 그리고 유한열 전 민한당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권 전 국회의원님 오셨고, 정미경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당 위원장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갑 김부광 전 위원장님, 송인국 전 울산동구 당협위원장님, 전양환 전남영암 당협위원장, 김기옥 전남영광 당협위원장, 최수석 전남광양, 천성복 전남목포 위원장님들도 오시고, 신영국 전 문경시장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우재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빈 소개는 차차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드리도록 하고 본행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과보고 시간입니다. 그걸 그 창립되기를 하기 전까지 그동안의 경과를 박태근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이곳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 기빈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박수를 막 치신 분들은 운수 대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 치신 분들도 운수 대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가 1948년도에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 헌법 테두리 속에서 국가의 헌정은 질곡이었습니다. 그 후에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뜻에 따라서 1987년에 우리 손으로 우리 대통령을 뽑자는 헌법이 개정돼서 그 후 5분의 대통령께서 그
그 헌법에 의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는 군권형 개헌 추진 국민연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의 독점 및 사유화를 척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힘으로 우리 헌법을 고쳐 분권형 제도하에 나라를 새로운 세대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가진 동지들이 뜻을 같이 17대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18대 국회에 헌법을 고치자고 약속했으나 무산됐습니다. 18대에 들어와서 이 자리를 함께한 이재호 의원께서 개헌 전도사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 어려운 역정에 수백 회의 강연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는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을 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아직 미진합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 동지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국의 선진 대한민국 진입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추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국민연합의 주요 경과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0일 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이제 국민의 힘으로 개헌에 앞장서자는 노력을 해보자고 굳게 다짐하고 준비의를 구성했습니다. 이어 7월 26일에는 서울 은평에 있는 은맥여성회관에서 59개 단체와 175명의 지성인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 개헌의 필요성을 굳게 결의하고 우리 분권형 개헌 추진 국민연합 발기자들의 동의했습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분권형 개헌 추진 발기 종에 따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동의하며 발기인 10만 명을 서명받기로 추진하여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야 지난 7월 26일과 8월 3일 사이에 10만여 명이 본 서명에 수락해주고 서명해준 도로 인하여 우리는 지난 9월 25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300만 명의 동조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100만 가까운 시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3천여 회원님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 추진 국민운동 본부 창립 초기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경과로 보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관 승인 및 대표 선출의 순서입니다. 정관 내용과 설명은 대포한 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공동대표는 정관에 10명 이내로 선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발기인 공동대표로 이뤄오신 18대 한나라당 개헌특위위원장을 역임하신 최병국 대표님과 불국사 주지스님, 성타스님, 아름다운 공동체 대표이신 차진영 대표님 이 세 분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박수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방금 선임되신 최병국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일기가 대단히 얼씬년스럽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정말 이 그전 날씨에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제주도부터 전북, 전남,
강원도 이 지역에서 정말 대구 시민 우리 대구하는 이곳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종의 이장님이신 보상 한 스님도 계시고 여러 대등 스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그저 다 성불해서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한나라당 전 안정열 총장님, 또 유한열 전 의원님, 김혜규, 정미경, 이우재, 김용태, 이태우, 주리 전 장관님들, 국회의원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또 우리 이재호 전 장관님도 참석해 주시고요. 또 이 문건영 개헌을 위해서 서명을 받으신다고 고생해 주신 강수림 전 의원님이시고 지금 변호사이십니다. 또 김동완 제5당위원장님, 정두화 회장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이걸 좀 옆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은 좀 초록색 오른쪽 나오고. 예, 오늘 우리는 문건영 개헌 추진 국민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이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 분단의 특수성, 통일을 위한 국력의 극대화라는 논리로서 권력 집중적인 대통령제를 그동안 짜깁기 해가 왔습니다. 소위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결과 기대와는 달리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했고 경쟁과 갈등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이른바 죽음의 키스, 소위 조종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증명하는 불공정한 사회구조,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부패와 비능률에 따른 천문학적인 사회 비용, 당파싸움과 각종 사활을 무색해 하는 이전 투어의 공당정치, 지금 바로 이런 현상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만화의 근원이 바로 권력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정의로운 제도, 민생과 치안의 안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분권형 권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대의 변천과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국가 운영 전략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의 기본틀은 바꿔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사회를 이끄시는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문건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서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이 성공하는 선진 조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최명국 공동대표님께서 개헌이, 문건형 개헌이 시대 정신이라는 그런 대회설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기민들이 오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축사를 몇 분한테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계를 대표해서 한국기독교협의회 공동회장이시자 강남교회 당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 먼저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광 목사입니다. 분권형 개헌 추진 국민연합이 일찍이 한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합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꼭 했어야 할 조건들이 여기다 기록이 됐었고, 또 이렇게 아주 좋은 국가의 개혁 안건을 낸 우리 이재호 장관님이, 저는 사실 오늘 대선 출마 선언한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현대에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이렇게 가장 필요한 이런 개혁 제안을 한 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패와 사회 갈등을 제거하고 대통령 4년 임기를 보장하고, 5년마다 끝나니까 해먹기가 바빠가지고 한 번만 끝나면 끝이다. 부정부패 끝나는데 4년 선진 정치 민주주의를 제청했던 미국의 제도를 따라 배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이런 제도는 반드시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 통해서라도 4년 중임을 반드시 해야 반복적인 대통령 부정이나 선거 부정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통령은 국방외교 통일을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담당하는 아주 이상적인 정치 제도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잘 보완해서 전국적인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제도,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보면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민사회운동으로 번질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5천만이 다 지지해서 아니 헌법성 그런 차원에서 제도가 채택돼서 대한민국의 무한한 발전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일제시대 빼앗긴 나라도 되찾게 하시고, 6.25 전쟁에도 공산당한테 빼앗긴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지금 이만큼 발전한 것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 것보다도 국민들의 저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대한민국에 주어진 특별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앞으로 큰 선진국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어떤 공산당 세력이나 종북 좌파 세력이 들어와서 나라 정체를 흔들리고 국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각 정부 부처에서 나라를 망치는 일을 절대로 국민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대통령 카우프는 자유는 정의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공산당, 자유가 없는 북한 공산당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것은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경제민주주의 하는데, 경제민주주의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당 사상입니다. 경제민주주의란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지 경제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다고 해서 올림픽 민주주의 하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날아갑니다. 교육에도 민주주의 하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경제 민주주의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또 큰 기업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제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경쟁이 있어야 되고 차등이 있어야 되고 노력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보상이 주어져야지. 부자 가난한 사람 재산 털어서 나눠 먹자, 그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이재호 의원님이 나서서 경제를 개혁한 일 앞장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헌정 질서를 지키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망치나 도끼나 체류탄이 돌아다니도 누구 하나 잡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국회의원들이 금받지 달고 국회에서 신성한 국회에서 의정활동하지 않고 발길질하고 멱살질했고 체류단 떠지는 이런 국회,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바로잡고 헌법으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헌법은 헌정질서는 경찰이 나서서라도 국민이 나서서라도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 교육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부정부패만 하면 100만 명의 공무원들이 다 정의가 있어야 나라가 올바로 되는데 대한민국의 100만 명 공무원들이 과연 몇 프로가 정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시민단체가 이번 이렇게 국민연합에 나서서 이 대한민국을 정의가 있는 선진국가, 지금 저 유럽의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의 GNP는 6만 불, 7만 불, 8만 불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2만 불 이 상태에서 10년 이상이나 여태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젊은이들의 직장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주지 못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이 모든 잘못된 제재, 잘못된 제도, 불의가 없는 것을 반드시 정의란 이름을 가지고 또 공의란 이름을 가지고 후세대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의가 앞서는 분권형 제도가 반드시 실시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계를 대표해서 오늘 스님들이 산에서 많이 내려오셨습니다. 태고종의 중앙종의 위장이신 도산스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태고종 종단의 큰 스님들이 많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국가의 큰 일을 앞두고 오늘 덕담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목사님이라 말씀 잘하시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재호라는 분을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을 아는데 참 그 이재호라는 사람은 향기롭고 맑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사랑 모임인지 조이 사랑 모임인지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저 사랑 모임에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만큼 그 정치하는 분들 중에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한마디 하라고 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에는 믿고 알고 실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고, 그 점검을 통해서 행동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호라는 사람이 향기롭고 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 모두가 다 그런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국회의원 개헌 추진 국민연합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으로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신 축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축사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행사지만은 의제가 또 정치 의제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의 용감한 살아있는 국회의원 김용태 재선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 양천을지역구의 재선의원이시고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개헌과 같은 큰 판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역설하고 계시는 새누리당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의 계절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나라가 바뀐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과연 대통령이 되는 게 꿈입니까? 아니면 진정 선진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꿈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분들은 정녕 대통령이 꿈인 것만 같은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분한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대통령 임기 5년 끝난 연후에 그 주변 분들 감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으면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받아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제 개헌은 우리 대한민국의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1인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로는 세계의 변화에 조응해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수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뜻을 모아서 반드시 이 3명의 대선 후보에게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형 개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살길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재호 장관님을 22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의 꿈을 키웠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재호 장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리관지 나라를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관통해서 걸어오신 분입니다. 하여간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이 장관께서 꿈꾸시는 새로운 대한민국, 분권화된 멋진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말씀 잘하시죠? 네, 저도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양천구에서 국회의원 한 분 제대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립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창립선언문은 사당법인 아름다운 공동체 대표이자 본국민연합의 공동대표이신 우리 차진영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과제인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연합의 출범을 선언한다. 1987년에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마련된 5년 단임의 현행 대통령제는 극심한 정쟁을 초래하여 우리 사회, 정치, 사회,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역사적 소임을 다한 현행 대통령제는 새로운 가치와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4년 중임의 국가원수로서 국방, 외교, 통일 등 외치의 권한을 맡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언제나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수반으로서 경제, 치안 등 내치의 권한을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대통령과 총리, 행정부와 입법부, 중앙과 지방 간의 협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사회 통합의 원동력임을 확신한다.
그동안 정치권은 누차에 걸쳐 개헌을 약속했지만 권력 이기주의에만 빠져 이 중치에 대한 과제를 방치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나선다. 이미 개헌 청원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가 분권형 개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적 소명을 이루고자 한다. 2012년 10월 22일 분권형 개헌 추진 국민연합 회원일동. 여러분 뜻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동잎 한 입이 떨어지면 여러분 천하의 사람들이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립대회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구나, 개헌이 할 때가 됐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전직 총리와 전직 국회의장 원로 17분이 분권형 개헌 지지를 선언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밑에서 2인자로서 총리와 국회의장을 하신 분들이 여야 관계없이 줄줄이 힘을 모아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걸 볼 때 오죽해서는 그분들이 개헌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옳은 일에는 민심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열기와 응원을 보면서 앞으로 분권형 개헌 작업이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부는 이것으로 끝내고 2부 특강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신문 마감 문제로 우리 언론 사진 기자님들이 포토라인 구성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3인 공동대표 우리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앞에 포토라인을 좀 형성해 주셔서 잠깐 1분만 사진 촬영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 세 분과 이재호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언론사 사진 보도 마감 관계 때문에 중간에 좀 가겠습니다. 만세 한번 해주세요. 세 분이 손잡으시고. 내비 소개를 추가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숙 세계평화여성포럼 중앙회장님, 강수림 분권형 개헌 추진 국민협의회 공동대표님, 이수희 전 강북당협위원장님, 김부광 전 안양동안갑 위원장님, 정운교 안산단원갑 위원장님, 김한수 전국 강원도민회 수석 부회장님, 안병용 은평갑 전 위원장님, 허태조 전국 산림보호중앙회 회장님, 전국 사회지본부 이홍기 회장님과 시도 시군 회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손병대 전 교님, 이춘식 전 국회의원님, 김진수 해동복지재단 이사장님, 이송자 열린장애인 문화복지진흥회 중앙회장님 등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일이 소개를 다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부는 이거로 마치고 2부 특강으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님도 오셨습니다. 2부 특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분권형 개헌하면 떠오르는 분 있죠? 네, 바로 이분입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2년 전 특임 장관을 할
할 때부터 개헌을 역설하시고 여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로 직접 나서서 자신의 제1공약으로 분권형 개헌 추진을 약속했던 이재호 의원님이십니다. 이재호 의원님은 요즘 젊은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돌직구 정치인입니다. 돌직구 정치인. 야구할 때 커버나 변화구를 던지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직구를 던지는 그런 정치인이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운 일들 그런 걸 도맡아서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거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제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강원도 고성에서 파주 임진가까지 DMZ 자전거 도로를 330km를 2박 3일간 타시고 추석 연휴에는 부산 낙동강 하구원에서 한강을 거쳐서 아라뱃길 관문까지 612km를 자전거로 3박 4일간 타셨습니다. 총 1000km의 자전거를 타시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가졌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비 오는 날인데 제가 사실 아침에 걱정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서 사람을 오라고 해도 잘 안 가는데 이 국회의원이 분권형 개헌한다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장례가 찰까 이렇게 걱정을 사실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이 국민연합을 만들고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수고해 주신 최병국 공동대표님과 차진영 공동대표님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득이한 일로 못 오셨습니다만은 불국사 주시신 성타 스님 세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무를 맡아주신 실무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 내빈들께서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권력의 구조를 개편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제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군사 독재 시절에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민주화운동까지를 하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권력이 지도자에게 독점되었을 때 나라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가를 온몸으로 겪어왔습니다. 민주주의가 독재에 짓밟혔을 때 저는 그 현장에서 5번이나 감옥을 가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시절에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되지 않고 권력이 나누어서 국가를 운영을 했더라면 저와 같은 불행했던 청년 시절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후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야당 국회의원을 10년을 했고 여당 국회의원을 5년을 하면서 정부의 장관도 해봤고 사정 업무를 전담하는 한 부서인 국민권익위원장도 맡아봤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어떤 개인의 착한 의지만으로는 나라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똑똑히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이 부패와 부정, 비리, 이 근원은 권력의 민주화되지 않는 데서 있는 겁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정통성과 대표성을 부여받지 못하니까 권력은 기업을 봐주고 기업은 권력에 자금을 대주고 그 자금으로 통치를 하게 되니까 정경유착이 되고 결국은 정치인과 공직자와 기업이 부패의 온상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온몸으로 지켜보고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제가 특임 장관을 할 시절에 이러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구체적으로 연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 제도를 깊이 연구해 봤습니다. 전 세계 소득이 개인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30개 나라가 됩니다. 그 30개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제 대통령을 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고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나라도 한 나라도 없습니다. 또한 세계 180개 나라의 청렴도 조사, 반부패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UN 자문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각 나라의 청렴지수, 어떤 나라가 가장 깨끗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그 반부패 청렴지수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 제일 깨끗한 나라 1등부터 제일 못 사는 나라 180등까지 해서 제일 잘 사는 나라 30개를 줄여보면 그 나라에도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거꾸로 제일 못 사는 나라 50개 나라를 줄여보면 소득이 500불 미만, 1000불 미만 되는 나라 50개 나라를 보면 제일 부패한 나라죠. 제일 깨끗하지 못한 나라 50개 나라는 전부 우리나라와 같은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득 2000불, 3000불 때 만든 이 5년 단임제 헌법으로 25년간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그만두고라도 25년간의 5명의 대통령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에서부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그만두고 부패 혐의로 세계 역사상 두 대통령이 한꺼번에 감옥에 가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재임 중에 자식들이 다 감옥을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도 깊이 관계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말이 되니 측근들이 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인품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한 자리 하려고 하거나 뭐 한 건 하려고 하거나 뭐 어떤 기업이나 사업이나 뭘 하려고 하면 대통령의 눈치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께 직접